안녕하세요. 모두가 참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현탐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우리나라가 더 행복해지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사건들이 터졌죠. 하나는 12월 3일 계엄이고 하나는 무한 항공기 사고입니다. 먼저 항공기 사고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적절한 보상 절차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확실하게 수립되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나라 상황이 시끄럽고 몇몇 이슈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주제로 저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최근 나라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서 모였다 하면 나라 걱정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술도 좋아하고 연말에 모임도 많아서 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계엄령을 규탄하고 빨리 탄핵돼야 된다, 체포돼야 된다 이런 쪽이 훨씬 많았어요. 심지어 여기는 영남 지역인데도 그래요. 아무래도 계엄 충격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는 주변 여론이 좀 바뀌어 가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탄핵 찬성론이 많아요. 그 다음으로는 부정선거를 강하게 의심하면서 탄핵은 절대 안 된다는 반응이 있었고요. 또 일부지만 중립적인 반응도 있어요. 저도 중립이거든요. 제가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점은 중도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저처럼 정치에 관심을 두는 중도는 진짜 거의 없어요.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도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생, 마음, 철학, 세상 이치를 공부하고 연구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도 하는 거고요. 소크라테스 하면 민주주의가 빠질 수 없듯이 철학을 연구하다 보면 정치를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저는 중도이면서 정치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치 얘기만 나오면 저는 늘 소수이고 왕따예요. 일단 진보든 보수든지 본인의 정치색이 강하신 분들은요, 본인 진영이 아니면 다 적으로 간주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계엄 사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진보 성향이 강하신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 입장에선 이미 현 대통령님은 내란 괴수 확정이에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도 제 의견을 얘기했겠죠. 저는 계엄이 부정선거, 반국가 세력 이런 의혹 때문에 선포되었으니까 그 의혹부터 푸는 게 맞지 않냐라고 했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 소설을 쓰냐, 갑자기 부정선거란 말이 왜 나오냐, 저보고 골수우파라느니 뭐 그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이분들 중에서는 이번 계엄이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왜 일으킨 줄 알았냐 라고 여쭤보니까 단순히 대통령이 열받아서 김건희 여사 방탄 때문에 일으킨 줄 알았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선거와 반국가 세력 이런 의혹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 라고 하니까 그건 보기 싫어서 안 보고 뉴스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구나 넘어갔는데,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제가 보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수 성향이 강하신 분들한테도 까입니다. 그분들은 이번 계엄을 매우 잘했다고 보세요. 부정선거도 의혹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기정사실로 봐요. 제가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푸는 것이 먼저다 라고 하니까 처음에 같은 편이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정선거, 반국가 세력 이런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이유는요, 제가 대통령님 편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빨리 이 의혹을 풀어야 대통령이 빨리 물러나든 빨리 자리 잡든 해서 전국이 빠르게 안정될 거다. 또 그래야 국민들의 생활도 빨리 안정될 거니까 그런 거다. 그리고 솔직히 부정선거, 반국가 세력 색출은 확률상 희박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부정선거 배후 반국가 세력이 민주당이고 그 당대표님을 완전 종합범죄자의 내란 괴수로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뭐 최종 판결이나 형 집행도 없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또 저는 완전 좌파인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끼일 수밖에 없으니까 중도가 많이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이것을 신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신념 자체도 잘못 가지게 되면 위험한데, 이 잘못된 신념이 군중심리, 집단의식과 만나면 더 무서워집니다. 예를 들어 동덕여대 사태만 봐도 그렇죠. 저 여학생분들이 개인으로 있을 땐 저런 과격한 행위를 막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을 겁니다. 페미니즘 사상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집단의식과 군중심리를 알아보다 보니까 접하게 되었는데, 이 페미니즘 사상도 군중심리에 의해서 원래의 좋은 뜻은 많이 변질이 되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이슈인 정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상이 옳다, 나와 뜻이 다르면 적이다 라는 신념과 집단의식이 정치 쪽에서는 유독 강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선호하는 정치 성향, 사상이 다를 수가 있죠. 저는 정치 성향 가지는 거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성향이 나와 다르더라도 공통된 목적은 나라가 올바르게 가도록 하는 거니까 서로 나라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향이 다르면 다 적으로 간주하니까 국민들 갈등도 심화되면서 양극화되고, 또 그런 국민들이 뽑은 정치인들도 민생은 뒷전이고 열심히 싸우기만 하죠. 유튜브에 정치인들 영상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전국에서 말싸움 챔피언들만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들 앞에 서면은 쫄아서 입도 뻥긋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국민들만 힘듭니다. 게다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가장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들도 좌우로 치우쳐요. 대표적으로 왼쪽 뉴스는 MBC, JTBC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뉴스로는 TV조선이 있는데, 저는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재밌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완전 해석도 다르고 각자 좌우에서 유리한 것만 짜집기 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과 알고리즘 때문에 거의 한쪽 방송만 보게 되거든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언론이 중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들 개개인이 참인물과 선동꾼을 구별하고 올바른 법안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 형님은 민주주의가 평등하고 대중 다수결에 의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동꾼에 의해서 타락될 수 있는 허점을 그때부터 간파하고 계셨던 거예요. 선동의 기술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특정 대상 비난하기와 감정에 호소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스 형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올바른 삶을 위해서는 남을 억누르기보다 나 자신부터 돌아봐라. 과연 정치인들을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 어차피 다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국민으로서 반성을 합니다. 또한 그동안 중도라는 이유로 나라에 너무 무관심했구나 반성도 합니다. 네, 저는 중도지만 진보, 보수, 성향분들 다 존중합니다. 그만큼 나라를 생각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감히 좀 바라는 게 있다면요, 너무 본인 쪽 당은 뭘 해도 잘했다고 감싸고 상대 당은 뭘 해도 잘못했다고 까기보다는 당을 떠나서 잘하면 환호를 보내고 못하면 질책을 할 수 있는 것이 대인배의 이성을 가진 참 국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정치인들도 정신 차려서 잘할 거고요. 중도분들 중에서는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으신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께서는 좀 더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잘난 거 하나 없지만 저의 그냥 소신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나라 상황이 한층 더 발전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찌꺼기를 준설하면 찌꺼기 퍼내는 동안은 호수가 더 탁해집니다. 하지만 찌꺼기를 다 퍼내고 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맑은 물이 되죠. 저는 우리나라가 딱 이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희망 잃지 마시고 각자의 본인의 삶을 충실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마음 건강, 몸 건강 always happy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